마음과 명상이다. 마음과 명상. 이제 내와 마음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자. 2004년 11월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학회지에 명상과 몰입으로 뇌의 활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다. 이 연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뇌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결과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스님들이 참가했는데 연구자들이 이들에게 자비심과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특정한 마음 상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뇌파를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256개의 센서를 줬다.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는 동안에 이들의 뇌파는 점차 어떤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은 명상을 하지 않는 대적은 참가자들의 뇌파에는 어떤 패턴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명상을 오만 시간 이상 해왔던 몇몇 스님의 경우에 전두엽과 뇌 전체에서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나타내는 뇌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뇌의 활동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 전두엽의 활동은 대조군에 비해서 극적으로 상승하였다. 실제로 가장 오랫동안 명상을 했던 스님께서는 연구자들이 봐왔던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감마파가 관찰되었다. 감마파는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뇌파의 일종이다. 또 다른 수도승의 경우에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좌측 전두엽의 활동이 너무 활발해 연구자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 실험의 책임자였던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다. 스님들이 보여준 뇌 활동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골프나 테니스를 위해서 정신수련을 한다면 엄청난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데이비슨 박사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훈련된 뇌는 훈련되지 않은 뇌가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자. 만약에 내가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을 처리하는 도구이고 마음이 그 최종적인 산물이라면 마음과 뇌를 바꾸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또 누구일까? 마음으로는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은 뇌를 바꿀 수 없다. 마음은 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마음의 활동을 바꿀 수도 없다. 왜냐하면 뇌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계 장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뇌는 뇌를 바꿀 수 없다. 만약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힘이 없다면 뇌는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약 뇌와 마음이 훈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정신수련을 통해서 뇌의 활동 원리를 바꿀 수 있다면 도대체 뇌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의식이다. consciousness. 사실 이 개념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과학자들은 의식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철학적이거나 초자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의식이다. 의식이야말로 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이것은 인간의 숨겨진 면모다. 우리는 뇌를 사용해서 생각을 포착하고 이 생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마음을 만들어낸다. 마음, 그 이상의 어떤 것. 대학원에서 신경해부학 수업을 듣고 카이로프랙틱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 나는 수없이 많은 뇌를 해부했다. 이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죽어있는 뇌는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는 장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록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모든 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말이다. 뇌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책임지는 기관일 뿐이다. 4만 개의 연결.
대뇌 신경세포, 대뇌 신피질, 수상돌기, 10에서 100만 개 연결, 퍼지긴 신경세포, 측색돌기, 뉴런의 모습인데, 대뇌와 소뇌. 바꿔 말하면 뇌를 조정하는 어떤 힘이 없이 내 스스로 변하는 일은 없다. 뇌는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와 뉴런이 모여있는 신경의 정초이다. 뉴런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인간은 지능을 가질 수 있다. 뉴런은 뾰족한 바늘 끝에 약 3에서 5만 개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의식적인 인식을 담당하는 대뇌의 신폐질의 신경세포 한 개는 약 4에서 5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소뇌의 뉴런은 거의 100만 개가 넘는 다른 뉴런들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두 종류의 뉴런 모습은 그림 2와 1과 같다. 사실 뇌에는 1천여 개가 넘는 뉴런들이 3차원적인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신경망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면 신경세포들이 새롭게 연결되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내가 생각을 저지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뇌 속에 상호작용하는 뉴런들이 있기 때문이다.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무수히 많은 신경회로를 만든다. 말하자면 뇌는 우리 몸의 중앙처리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뇌는 우리의 삶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수준 높은 삶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식은 뇌라는 바이오 컴퓨터에 머물면서 뇌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의식은 컴퓨터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감동하는 전류와 같은 것이다. 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의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세상에 대한 관념으로 한정해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와 다른 종류의 힘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어떠한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은 이것을 자연회복력이라고 한다. 이 생명력은 모든 것에 똑같이 존재한다. 사실 타고난 생명력이 우리의 뇌를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만유지성의 철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카이로프랙틱 의사로서 우리가 람타 깨달음학교의 학생으로서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주관적인 의식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지와 개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말하자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주로 학습력과 기억력, 창의력, 결단력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주관적인 의식은 몸 안에 존재하거나 혹은 몸과 상관없이 존재하기도 한다. 유체이터를 경험한 사람들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유체이터를 경험하는 주체가 바로 주관적인 의식이다. 주관적인 의식은 몸과 상관없이 존재하며 단지 몸을 사용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자의식이다. 자의식은 평생 동안 우리의 몸속에 머무른다. 의식의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지적인 인식이다. 앞으로는 이것을 객관적 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부를 것이다. 객관적인 의식은 의식적인 생각과는 다른 별개의 시스템으로 놀라울 정도로 주도 면밀하다. 이것은 대뇌의 사고활동과도 별개로 작용하면서 뇌의 다른 부분을 통해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한다. 객관적인 의식은 뇌를 이용해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몸 전체에 이르는 수백만 가지의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심장을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세포를 재생하고 심지어 유전자를 구성하는 등 이 모든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의식의 힘이 필요하다. 비록 이러한 활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매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객관적인 의식이다. 이것은 나이나 성별, 교육, 수준, 종교, 사회적인 지위, 문화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이다. 객관적인 의식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구성한다. 이것은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정량적인 에너지 혹은 힘이고 진정한 의미의 영지로 영구불변하다. 또한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 이론상으로 모든 에너지의 형태가 소멸한다는 절대 영도 상태에서조차 어떤 종류의 에너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0점장이라고 한다. 원gin이 원천, 소울스, 원천, 만유지성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것은 양자장 퀀텀, 양자장 필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가 모인 장을 양자장이라고 한다. 그 물리적인 형태로 바꾸는 힘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이것은 생명력이다. 현재 양자물리학은 양자장의 잠재력을 측정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다. 인간은 의식의 양면인 주관적인 의식과 객관적인 의식 모두를 가지고 있다. 주관적인 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객관적인 의식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 우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제 과학은 우리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인 존재가 거대한 빙산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힘이 무엇이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힘과 연결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의식을 촉진하는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것은 뇌다. 의식이 없다면 뇌는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 의식이 뇌를 촉진하며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이다. 뇌가 살아서 활동해야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뇌의 활동을 통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도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은 뇌의 신경세포를 다양하게 조정함으로써 마음을 만들어낸다. 객관적인 주관적인 의식은 뇌에 생명을 부여하여 마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뇌 속에서 이 두 가지 의식이 잘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뇌에는 두 가지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별개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의식적인 인식, 주관적인 인식은 DNA 신피질에 존재한다. 뇌의 왕관이라고도 불리는 DNA 신피질은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의식적인 생각의 중심으로 모든 학습과 경험을 기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장소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오직 하나뿐인 이유는 DNA 세포 간의 연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NA 신피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행동, 생각, 습관, 느낌, 환경, 그리고 마음을 인식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성찰 혹은 자기 관조의 질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었다거나 혹은 의식을 되찾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존재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뇌인 DNA 신피질에서 일어난다. 이제 마음의 의식적인 면과 무의식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의식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DNA 신피질, 정뇌, 소뇌, 뇌의 주요 부위. 이 마음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개념을 이해하며 상황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나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든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다. 카이로프랙틱에서는 훈육된 마음, 에듀케이티드 마인드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DNA 신피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한편 중뇌와 소뇌, 뇌관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무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삼라완성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다. 이 전능한 힘이 건강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림에서 뇌의 무의식적인 영역을 살펴보기 바란다. 요약하자면 뇌는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모여있는 기관이다. 뉴런의 수가 많으면 지능도 높다. 의식은 생각이라 불리는 정기적인 자극파를 통해 학습과 경험하는 것을 처리하는 데 뇌를 주도면밀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마음은 뇌 활동의 산물이다. 마음은 내가 살아서 의식을 촉진할 때 작동한다. 의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관적인 의식, DNA 신피질에 위치한다. 삶의 격절을 더할 방법을 학습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탐험가이자 또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른바 의식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의식은 생명력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며 영점장이다. 중뇌와 소뇌, 뇌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마음이다. 주관적인 또 이렇게 뇌의 두 가지 원정체계, 내가 어떻게 작동하여서 마음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의식적인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전능한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은 우리가 뇌와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설명하는 유일한 개념이다. 내가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나인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뇌의 작동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을 함께 사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진화하여 한 차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두 의식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형성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뇌와 마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이 내 마음 의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건강한 삶을 창조하는지 이해하는 데 하도록 돕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뇌라고 불리는 놀라운 기관의 활동에 차례로 접근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의 원리와 신경회로를 새롭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또한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말 그대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건강, 삶, 미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활동 원리, 신경세포 간의 연결 등 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또한 신경계의 활동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무엇이며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